안녕하세요. 비더마스터 김영일 이사입니다. 주변 카페들을 돌아보면 유명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카페도 있고 개인 카페도 있죠. 고객의 입장에서 커피 한 잔 사 먹는 건 프랜차이즈 카페나 개인 카페나 큰 차이가 없지만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카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카페가 더 잘 맞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개인 카페와 프랜차이즈 카페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죠. 개인 카페는 카페를 창업하고 운영하는 모든 과정이 사장님의 주도와 책임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카페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장님이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모든 것을 책임지는 카페가 개인 카페입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사에서 미리 결정해준 형태와 절차에 따라서 카페를 창업하게 되고 이후 운영하는 과정에도 본사와 계약된 규정에 따라서 운영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른 속성을 가진 개인 카페와 프랜차이즈 카페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에 따라서 장단점도 다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창업의 난이도입니다. 개인 카페는 사장님이 인테리어나 장비, 메뉴, 근무 방식 등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카페 창업과 카페 운영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카페는 주로 카페에서 오랜 시간 근무를 해보신 분들이나 이전에 다른 카페나 비슷한 매장을 운영하셨던 분들이 창업하시게 됩니다. 창업이 처음이신 분들은 카페 창업에 도움을 주는 컨설팅 회사와 같이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는 해당 브랜드 매장에 대한 세부 사항들과 진행 절차가 이미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본사에서 창업 과정을 지휘하기 때문에 처음 카페를 해보시는 분들도 본사에 정해진 절차만 잘 따르면 무리 없이 창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에 대한 기본 교육과 레시피 전수도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커피에 대한 경험이 없더라도 카페 창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창업 비용의 차이입니다. 개인 카페는 사장님이 어떤 컨셉과 세부 사항들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창업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인테리어, 카페 장비, 가구와 같은 사항들은 가격대의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동일한 면적이더라도 창업 비용이 10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의 시공 방식이나 중고제품 활용 유무에 따라서도 창업 비용이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로 50평 카페를 4천만 원으로 창업한 경우도 있고요. 30평 카페를 2억 5천만 원으로 창업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는 회사마다 창업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의 규모가 크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을수록 창업 비용도 같이 높아집니다. 특이한 점은 그런 비용 외에도 가맹비, 교육비, 물류보증금 같은 프랜차이즈 비용들이 추가된다는 점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동일한 면적의 같은 인테리어와 장비로 똑같은 카페를 만든다고 가정할 경우 개인 카페가 프랜차이즈 카페보다 대략 10에서 20% 정도 비용이 낮아집니다. 여기에 앞서 말한 가맹비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차이가 더 벌어지겠죠. 세 번째는 운영 방식에서의 차이입니다. 개인 카페는 사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운영 시간과 휴무일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광고나 홍보, 판촉 행사도 사장님이 시기와 방식을 결정해서 진행합니다. 메뉴의 종류와 가격대, 제공하는 용량과 방식 등을 모두 사장님이 결정합니다. 원재료 구매처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자체 제조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결정해야 되고 실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는 정해진 운영 시간과 휴무일을 지켜야 합니다. 사전에 본사의 승인을 얻어서 변경할 수는 있는데 갑작스럽게 생긴 일에 대해서는 대처가 힘듭니다. 대부분의 경우 광고 행사나 판촉 행사도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 지역과 우리 카페와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해도 무조건 참석해야 되고 기간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메뉴의 종류나 가격대, 제공 방식들도 당연히 본사에서 지정한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매장의 특징을 고려해서 임의로 메뉴를 추가하거나 가격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원두커피, 부재료, 소모품 등은 대부분 본사에서 공급하거나 지정된 업체와 거래해야 되고요. 다른 곳에서 임의로 구매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런 운영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가맹계약이 해지돼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난감해지는 거죠. 싹 다 갈아엎자니 또 돈이 들어가고 본사 없이 할 자신도 없고요. 물론 프랜차이즈도 장점이 있습니다. 발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편하게 재고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번거로운 제품 선택이나 마케팅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수월함이 있습니다. 운영 비용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번거롭고 힘들기는 하지만 개인 카페는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습니다. 고객이 없는 시간에 영업시간을 조절한다거나 효과가 없어 보이는 광고비 지출을 조정하거나 메뉴의 레시피를 일부 조정해서 재료비를 조절하거나 더 가성비 좋은 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고 시럽, 소스, 과일청 같은 것들을 직접 제조하고 커피를 직접 로스팅하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원재료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는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낭비를 줄이고 폐기를 줄이는 것 말고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광고비는 광고 효과에 관계없이 지급해야 되고요. 음료의 레시피를 조정해서 재료 관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재료나 소모품도 본사에서 지정한 제품 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제품을 알고 있다고 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법상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품에 대해서는 본사가 구매를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이 됩니다. 시장 가격보다 다소 비싸더라도 거절하거나 항의하기 어렵고요. 카페의 경우 커피원두, 부재료와 테이크아웃 용품처럼 주기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대부분의 재료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가 흔히 프랜차이즈 본사는 제품을 대량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대량으로 매입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발생한 어떠한 차익은 본사를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품의 로고를 각인하거나 약간의 제조법을 변경해서 OEM 제조한 식재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시장 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도 수익을 내야 하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네, 이렇게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개인 카페와 프랜차이즈 카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리하면 개인 카페는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대신 운영 비용을 낮출 수 있고요. 프랜차이즈 카페는 편리한 대신 높은 비용을 지불한다는 겁니다. 매출액을 100%로 두고 원재료, 즉 식재료랑 테이크아웃 용품을 포함한 비용의 비율을 따져보면 개인 카페는 25에서 30% 수준이 일반적이고요. 프랜차이즈 카페는 35에서 40%가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기에 프랜차이즈는 광고비, 로열티 같은 매달 지불해야 되는 비용들이 더 추가가 되겠죠. 인건비와 임대료 수준이 비슷할 경우에 수익률 면에서는 개인 카페가 유리합니다. 자, 이제 매출액 얘기를 해볼까요? 매출액은 본사에서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유리합니다. 네, 손흥민 어디서 광고하고 있죠? 네, 이렇게 브랜드의 인지도와 익숙한 면에서 개인 카페보다는 대체적으로 높은 매출액을 보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메가커피 가맹점의 월 평균 매출액은 2,900만 원입니다. 메가커피에게 저가 시장 주도권을 내어준 이디야커피 가맹점의 월 평균 매출액은 1,500만 원입니다. 2022년 기준 투썸플레이스의 월 평균 매출액은 4,200만 원이고요. 오너 리스크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겪었던 탐앤탐스는 월 평균 매출액이 2,600만 원입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이렇게 브랜드 인지도나 이미지가 매출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비슷한 크기의 매장이더라도 내가 어떤 브랜드의 가맹점이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같은 브랜드라도 생긴 시기, 입점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벌어집니다. 개인 카페는 매출액의 평균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규모와 상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평균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냥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평 수준의 테이크아웃 매장은 5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사이의 수준을 많이 봤고요. 벌써 차이가 좀 크죠? 약간 규모가 있는 한 40평 수준의 카페는 1,5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의 매출을 본 적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차이가 좀 크게 나죠. 개인 카페는 개인 카페의 각각의 인지도에 따라서 그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프랜차이즈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인지도를 가진 동네 1타 카페도 있고요. 생긴지도 모르는,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그런 카페도 있죠. 본사에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지만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네, 이렇게 개인 카페와 프랜차이즈 카페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어떤 카페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할까요? 이미 카페에 대한 많은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가지신 분이라면 아마 대부분 개인 카페를 선택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카페가 처음이신 분들은 당연히 두려움도 있고 방법도 모르니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을 많이 선택하실 거예요. 프랜차이즈는 쉽고 편리한 대신에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본사 리스크입니다.
잘 될 때는 본사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지만 본사가 브랜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느 사이에 인기 없는 브랜드, 듣보잡 브랜드가 되어버리죠. 그러다가 뭔가 뉴스에서 사고라도 터지면 순식간에 불매운동 브랜드로 찍힙니다. 미스터 피자 사건에서 우리가 이걸 목격했죠. 이럴 때마저도 가맹점 카페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맹점을 그만두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카페에 인테리어와 테이블, 컵, 메뉴판 이런 모든 것이 브랜드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폐업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본사 리스크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알아보다 보면 내가 원하는 지역에 개설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비용이 모자란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는 점점 이제 작은 규모의 프랜차이즈 회사들로 내려가게 돼요. 가맹점이 아직 많이 없어서 우리 지역에 개설도 가능하고 창업비용도 유명한 브랜드보다는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가맹점이 많이 없는 규모가 작은 본사일수록 관리 능력이나 마케팅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케팅 비용을 분담할 가맹점이 적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드는 마케팅은 하기가 어렵죠. 가맹점에서 오는 수익금도 적어서 본사에는 최소한의 기능만을 두고 대부분의 역할을 외주업체에게 일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본사들이 사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다고 해서 무조건 부실 본사는 아닌 거죠. 하지만 작은 규모로 오랜 기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본사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사의 수익 구조가 개선되지 못하면 가맹점은 자생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겠죠. 우리나라에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840개가 넘습니다. 이름만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가진 건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잘 모르는 브랜드까지 검토 중이시라면 꼭 프랜차이즈를 고집해야 하나 고민을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개인 카페도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개업 초기에 낮은 인지도 때문에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쉽지 않고요. 모든 것이 사장님의 결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품 구매부터 고객 클레임 처리까지 전 분야에 신경을 쓰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하고 선택장애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직원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는 어렵죠. 사장은 외롭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닌 겁니다. 결정뿐만 아니라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칩니다.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도 대부분은 추가 근무로 이어지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체력이 고갈되다 보면 외부의 변화에 관심이 떨어지고 하던 대로 겨우겨우 해나가는 매너리즘에 빠지실 수도 있습니다. 주기적인 신메뉴 개발이나 크리스마스, 할로윈 같은 시즌에 맞춘 매장 꾸미기처럼 시기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테리어나 장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래했던 업체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그 업체가 폐업을 했을 때는 상당히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물어볼 곳이 없으면 괜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죠. 대신 손재주가 좀 있으신 사장님들은 점점 공구가 늘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의 큰 에너지도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무 피곤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선택을 하는 순간 새로 생겨나는 카페들에게 밀려나게 될 겁니다. 정리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특징에 따라서 프랜차이즈 카페는 본사의 지원으로 초보분들이 큰 욕심 내지 않고 해볼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관리 면에서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실 분들에게 적합하죠. 박리담의 전략인 거죠. 프랜차이즈 카페 이렇게 여러 개 하시는 사장님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브랜드가 뜨는 기간 동안 단기간 운영을 염두에 두고 하시기에도 적당합니다. 치고 빠지기 전략이라고 하죠.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 문제는 그 타이밍을 잡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개인 카페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실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추후에 매장의 위치를 변경한다고 해도 브랜드의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해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컨셉을 마음대로 특화할 수 있어서 사장님의 개성을 마음껏 뽐낸 나만의 카페를 만들 수 있고 지역 고객의 니즈에 잘 부합하는 그런 카페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비용 관리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다소 낮고 임대료가 좀 저렴한 곳에서도 생존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어느 정도 부진을 겪는다 해도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해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없더라도 컨설팅이나 노하우를 가진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프랜차이즈만큼 수월하게 카페 창업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개인 카페와 프랜차이즈 카페의 장점만을 취하는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개인 카페와 프랜차이즈 카페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상황에 따른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카페 창업이 어려우실 때는 저희 비더마스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